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에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독일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투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또 채권 시장도 불안하다. 또 이 관련된 또 채권 시장에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또 폭락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박문혜 이사 연결해서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 채권 시장의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어제도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뭐든지 급락하게 되면 일단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되죠.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주가가 크게 내렸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 급락이 왠지 모를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르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오늘은 조금 더 독특한 이유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하나 벌어졌었습니다. 중국 AIIB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속한 TPP 협상 타결을 위한 무역 협상 촉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투표에 붙였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공화당이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 몰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몰표가 찬성이 아닌 반대표 몰표입니다. 단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는데요. 오히려 찬성표 일부가 공화당에서 나왔을 정도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죠.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란 특별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표로 몰표를 보여주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던 적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예측을 어떻게 했었냐면 아무리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고 다시 의회로 돌려보내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만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란 특별법안 쉽게 통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비토 권한 행사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패였습니다. 단 한 표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반대를 했으니까요. 찬성을 했으니까요. 근데 뿐만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은 망신을 당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의 살만 국왕을 초청했었습니다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미국 외교사상 특히나 미국의 맹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초청에 거부하는 일, 참으로 드문 일이죠.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였을 경우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극구 반대하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모험이고 도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미국을 도와서 러시아의 활동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가를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공급하는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미국의 저유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모습이었죠. 이 사태 시급성을 인지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거절당한 뒤에 딱 이틀 있다가 존 케리 국무장관을 사우디에 급파했습니다만 이미 살만 국왕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사우디가 함부로 미국의 초청을 거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전 그런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의 압력과 더불어서 미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왕따 만들기에 어쩔 수 없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우디가 자의적으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아무튼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내외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영향이 지금 시장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바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반란이 시작된 직후에 바로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였습니다. 이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지난해 미국을 가장 강하게 이끌던 이 업종이 오바마 케어로 대변될 정도로 소위 오바마 관련주였는데요. 의회에서 완전 따돌림을 받게 된 이후에 제약바이오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유가 상승이 진행되었죠.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의 약세가 유가 급등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유가 상승 이유 중에 일부는 사우디의 변심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러시아를 제어하기 위해서 저유가 정책을 써왔었고 그 전방에는 늘 사우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는 아시아에 대한 공급 가격을 올리는 등 미국의 저유가 정책을 정면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가가 오르고 유가는 다시 세계 채권 급락
튼튼하게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변화가 있다면 은행주와 보험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어제처럼 흔들렸던 시장에서도 은행주, 보험주는 튼튼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과거로부터 미국의 대통령쯤은 언제나 왕따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은 늘 보여줘 왔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란의 핵 협상은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가는 75달러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채 가격의 하락은 단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국채를 덥석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질 것 같습니다.